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1일인가요? 이종 격투기 유명 선수 크로캅 선수가 있죠. 크로아티아 국적의 크로캅 선수가 공식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크로캅은 어떻게 보면 별명이고요. 예명, 원래 이름은 미르코 필리보비치이죠. 그래서 1974년생, 우리 나이로 44세인가요? 이 선수가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한 이종 격투기의 어떤 대표적 선수였죠. 킥복싱과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기반으로 한 이종 격투기 선수로서 일본의 프라이드 그리고 미국의 UFC에서 상당한 또 활약을 했던 선수이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일반적인 스포츠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선수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3월 1일 날 경기 중이었던 머리 가격의 영향으로 보이는 뇌출혈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종 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은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 특히 격투기 종목 스포츠인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폭력이 수반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폭력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 선수들의 어떤 신체 그리고 생명상의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기 중 또는 경기 직후에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지요. 우리로서는 1982년 11월 미국에서 발생했던 우리나라 김득구 선수의 어떤 사망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래서 당시 레이 맨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와 맞서서 일반적인 예상은 김득구 선수가 경기 초반 또는 중반에 KO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정말 투혼을 불살려서 경기 막판까지 갔지만 어떤 누적된 그런 영향으로 결국은 이제 링에 눕게 되었는데, 바로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추어 복싱에서도 헤드기어를 쓰게 됐는데, 최근에는 물론 아마추어 복싱에서도 남자 성인 경기에서는 헤드기어를 쓰지 않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자 경기 그리고 주니어 경기에서는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다 선수의 어떤 안전, 특히 머리의 브레인, 뇌의 안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격투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에서도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죠. 다 선수의 머리 보호, 안전을 위한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에서 특히 미식 축구 NFL에서도 수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지요. 바로 NFL 컨쿠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NFL 선수들의 뇌의 부상, 뇌 충격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수년 전에 NFL 은퇴 선수 그리고 가족들에서 제기했던 문제이죠. 미식축구 자체가 헬멧을 쓰고 있지만 선수의 머리와 그러니까 헬멧과 헬멧이 부딪히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뇌에 미치는 어떤 물리적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 측에서 주장은 뭐냐면 NFL이 그러한 어떤 영향을 사전에 선수들에게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고 그 영향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까지 비화가 됐는데, 아무튼 재작년인가요? 그게 이제 타협이 돼서 NFL에서는 NFL Concussion Settlement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헬멧 룰이라고 해서 미식축구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만 그 머리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행위에 대한 태클이라든가 이런 가격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를 부과하는 이러한 또 헬멧 룰을 더 강화하는 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스포츠는 폭력을 수반하지만 필수적으로 수반을 하지만 또 지나친 그러한 선수의 신체나 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를 금지하거나 또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또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포츠 특히 뭐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폭력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중에 어느 일방 선수가 심지어 이제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선수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처벌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리상 이제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서 그런 법리에 의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고의로 어떠한 사망의 고의로 살인의 고의로 룰에서 정한 어떤 한도를 넘어선 가격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뭐 오히려 이제 살인죄로 또 오히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가해 행위로 인해서 그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지구적 세계적 차원의 문제인지 경향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관중이 팬들이 자극적이고 또 어떤 짜릿한 그런 스포츠에서의 어떤 장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러한 격투기 종목에서 말인데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종 격투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반면에 복싱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인기 측면에서 퇴보하는 그 원인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더 폭력적인 것을 요구하는 어떤 팬들의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종 격투기가 좀 더 어떤 과격한 향상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뭐 이종 격투기의 대표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는 UFC인 경우를 보더라도 엘보우 공격도 이 팔꿈치를 이용하는 엘보우 공격도 가격도 허용하고요. 이종 격투기에서의 선수들이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엘보우 공격, 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엘보우로 턱을 가격한다거나 또 이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이것은 아마 의학적으로도 상당한 선수의 브레인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UFC인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스포츠 우리가 즐겨 보는 스포츠의 본질과 또 부합하는 것인가? 스포츠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건강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선수들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제 승리라는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그러한 승리라는 것도 과연 선수의 생명, 신체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 물론 뭐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입장에서는 더 짜릿하고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경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보는 관중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것이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경기여야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 그러한 너무 지나친 그러한 폭력성을 띤 경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 경기 전체적인 측면에서 흥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스포츠에 있어서의 폭력성을 과연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과 그리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